오늘 시연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램이 필요한 이유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컴퓨터 조립이나 뭐 뜯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컴퓨터에 예를 들어 이 컴퓨터를 해볼게요. 자, 컴퓨터에 메인보드가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메인보드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이쯤에 뭐 펜이 있을 거예요. 펜 이렇게 뭐 선풍기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조그마한 칩이 있습니다. 칩 이렇게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서 연산을 담당해요. 이렇게. 자, 얘가 이제 하드디스크라고 하고요. 얘가 이제 이 칩이 연산을 담당하는데 얘는 이제 처리를 담당합니다. 처리. 그리고 여기 중간쯤에 뭐가 있냐면 램이 있어요. 램.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게임이 막 느리다 하면은 램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면 램을 대체 왜 써야 될까요? 램이 필요한 이유 진짜. 이 하드디스크 있죠? 얘가 단위가 기가바이트입니다. 램도 단위가 기가바이트예요. 하드도 램도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둘 다요. 둘 다. 그래서 예를 들어 게임 중에서 뭐 배틀그라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배그를 깔거나 아니면 롤 같은 거를 깔거나 그리고 운영체제를 깔거나 하면은 전부 다 이 하드디스크에 설치가 됩니다. 램은요, 처리장치는 아니에요. 처리장치는. 컴퓨터 안에 있는 모든 연산은요, 이 칩 있죠? CPU 안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램이 뭔가를 뭐 처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물론 요새는 이제 GPU라고 해가지고 일부 수학적인 연산을 그래픽 카드가 담당을 하는데 그건 노예라고 치고, 그렇다면 램이 왜 존재를 해야 될까요? 얘 같은 경우는요, 하드에 비해서 비싸요. 이 램은요. 용량도 적은데 비쌉니다. 근데도 왜 있어야 될까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하드디스크 있죠? 이 하드디스크에 어떤 운영체제를 깔고 또 뭐 게임, 배그를 깔고 롤을 깐다고 칠게요. 이렇게. 근데 잘 보면요, 이 롤 같은 경우도 이 안에서 보면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 같은 거는 어떤 데이터 파일 같은 거겠죠. 그런 걸 이제 리소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아마 이제 C++ 그런 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짠 로직은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롤이나 배그를 설치한다 라는 것은요, 보통 용량이 몇백 메가잖아요. 대부분 다 이미지입니다. 캐릭터 스킨 아니면 동영상, 사운드 이런 게 용량이 되게 커요. 근데 그거 말고 핵심적인 로직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해볼게요. 프로그램. 그래서 이러면 만약에 배그를 딱 클릭해요. 예를 들어 배그가 잘 모르겠지만 한 500메가짜리가 쳐볼게요. 그럼 그 500메가가 다 램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 배그를 이루고 있는 요만큼의 로직만 요 램으로 가요. 이렇게. 근데 램에 왜 올릴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 로직을 보면은 뭐 함수나 변수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겠죠. 함수, 변수가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일단 변수가 살아갈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우리 왜 그 시험을 돌렸을 때 몇 바이트 필요했다, 그런 거 다 램에서 떼온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여기에 팀이 있다고 해볼게요. 팀. 자, 이런 될까요? 됐다. 자, 여기 하나의 팀이라고 해볼게요. 개발팀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5명이요. 둘, 셋, 넷, 5명은 이제 게임 디자이너 겸 기획자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 여기 있는 한 명, 이 한 명은 게임 개발자라고 해보겠습니다.
얘만 혼자 게임 개발자예요. 프로그래머인데 만약에 자 이미지를 만들고 동영상 만들고 스토리 쓰고 뭐 심의 준수나 그런 것도 체크하고 그 다음 계획 잡고 그러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개발자를 제외한 이 5명들이 있죠. 이 5명들이 게임 하나를 온전히 기획해내고 이미지 만들고 하는데 1년이 걸린다고 해볼게요. 1년이. 근데 이 개발자 같은 경우 하루에 하나씩 게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팀이 1년 내에 만들 수 있는 게임 개수는 몇 개죠? 개발자가 하루에 하나씩 만들면 365개지만 나머지가 못 받쳐주죠. 나머지는 1년에 하나씩 만들 수 있는데 그럼 개발자는요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러분 이미지를 가져다 줘야 스토리를 가져다 줘야 그런 거를 어떤 뭐 데이터 작업물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제 작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얘는 이 개발자는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애들이 못 받쳐줘서 일을 못하고 있죠. 그쵸? 아무리 개발자가 능력 뛰어나면 뭐예요? 나머지 사람들이 못하는데 이 팀은 1년에 게임을 하나밖에 못 만듭니다. 이 개발자가 능력이 500배 뛰어나서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거랑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임의로 한번 설정해 볼게요. 임의로. 자,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얘랑요, 여기 있는 얘 있죠? 예. 얘네들의 일 처리 속도는 거의 몇백만 배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컴퓨터를 켰어요. 이제 게임을 하려고 해요. 배그를 딱 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얘가 실행이 돼요. 여기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CPU가 어떤 요청을 해요. 나 이거 데이터 줘라 이런 식으로 얘한테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 들어있는 데이터 좀 갖고 와봐 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얘 입장에서 보면요 이 하드디스크가 데이터를 언제 준다? 거의 한 2년 후에 갖다 주는 거예요. 난 지금 당장 필요한데 초당 몇천 번의 연산을 해도 모자라는데 자 여러분 이제 CPU 입장이에요. 얘가 사람이라고 생각해볼게요. 얘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체감상 여러분 부하 직원한테 어떤 데이터를 부탁했는데 그게 2년 뒤에 날아와요. 걔랑 일 못하겠죠? 그쵸? 그래서 얘보다는 조금 더 연산이 빠른 램을 사용하는 겁니다. 램 같은 경우는 뭐냐? 저장 용량은 하드디스크가 훨씬 큽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 장점은 컴퓨터를 꺼도 데이터가 유지가 돼요. 램은요 컴퓨터를 끄면 날아갑니다. 대신 하드보다는 훨씬 빨라요. 어림잡아 한 10만 배 빠르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사용할 거냐? 자, 얘가 이제 100을 해보겠습니다. 500메가쯤 된다 해볼게요. 500메가의 대부분은 아마 이미지 파일 같은 거일 거예요. 그런 건 램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왜 게임 키면요 게임 로딩이라고 뜨는 거 있죠? 그쵸? 그때 이제 프로그램 딱 켰을 때 필요한 로직만 이렇게 딱 떼가지고 램에 올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게임 로딩 이런 게 뜨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핵심 로직만 램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램에 올린 걸 누가 이제 요청받는다? CPU가 요청받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 이제 이 CPU가 데이터를 여기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기한테. 램이랑 일을 하는 거죠. 얘랑 일을 하면은 뭐 하나 요청하는데 2년씩 걸리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프로그램을 여기에 올려서 핵심 로직만 여기에 올려서 얘랑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뭐다? 훨씬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하드디스크 속도를 안 올릴까요? 애초에 얘 속도를 올리면요 램이 필요가 없거든요. 실제로 그럽니다. 실제로 하드디스크 속도가 엄청 빠르면 램 필요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다? 하드디스크가 엄청나게 비싸진다. 그럼 아무도 컴퓨터 못 씁니다. 그래서 이런 효율적인 구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이 프로그램이 약 500메가 정도인데 배그를 돌리다 보면은 램을 뭐 더 많이 사용하겠죠. 왜 그럴까요? 변수에 어떤 값 넣고 객체 만들고 이게 뭐다? 다 메모리 용량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순수 500메가밖에 안 되는데 돌아갈 때는요. 이 배그가 돌아갈 때는 1기가가 사용될 수도 있고 2기가가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계산이 간단하죠. 여러분 컴퓨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영체제 돌리는데 예를 들어 한 2기가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뭐 배그 키고 브라우저 키고 음악 키고 하면은 이 램이 가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겠죠. 그쵸? 얘가 이제 용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한정적인데. 그래서 옛날엔 어떻게 했다? 자, 옛날에 그런 가용 범위를 넘어섰을 때는 이제 파란 화면이 켜지면서 컴퓨터가 꺼집니다. 블루 스크린이라고 하죠. 근데 요새는 운영체제가 그런 걸 이제 안 띄우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영리하게 작동을 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고시원이라고 해볼게요. 고시원입니다. 자, 여기에 고시원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사람이 한 6명 있다 쳐볼게요. 이렇게. 근데 고시원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안에 다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자, 6명이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4평 예를 들어 자 4평짜리 고시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4평짜리 고시원 요만해요. 근데 이 6명이 여기에 전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일가족이 서울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돈이 없어서 고시원을 잡았어요. 근데 4평짜리예요. 어떻게든 생활을 해야 돼요. 살 수 있나요? 6명이 동시에 다 들어가면은 쪼가 터집니다. 그럼 못 사나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어차피 사람들이 계속 집에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시간대를 나눠가지고 너는 몇 타임, 너는 몇 타임 이렇게 하는 겁니다. 3교대를 자는 거예요. 3교대로. 좀 빡세긴 하지만 뭐가 된다? 2명이 자고 있을 때는 다른 2명이 못 들어가고 또 못 들어가고 이런 거죠. 그런 것처럼 프로그램 많이 키면 어떻게 된다? 원래는 램의 가용 부분이 넘어서서 안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동시에 프로그램 여러 개를 켰어요. 여러 개. 그럼 운영체제가 자 어떻게 하냐면요. 얘가 이제 하드라고 해볼게요. 하드. 얘가 하드입니다. 얘가 램이에요. 램. 자, 하드디스크에 이제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다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 다 키기에는 무리수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시간을 둬서 얘한테 한 5초가 주고 얘한테 한 5초가 주고 얘한테 한 5초가 주고 얘한테 한 5초가 주고 그러니까 5초 들어갔다 빠지고 5초 들어갔다 빠지고 5초 들어갔다 빠지고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얘 처음에 5초 들어갔다 빠지고 얘 처음에 5초 들어갔다 빠지고 실제 처리할 때는 이 간격은 훨씬 작습니다. 훨씬. 이걸 뭐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들었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 빠른 시간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빨리 실행이 되면요 우리 눈에는 얘네들이 거의 동시에 실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램을 애초에 램이 요만했는데 램을 키우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램을 키우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고시원에도 사람 6명 살 수 있고 넓은 방에도 사람 6명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넓은 방이 좋은 게 뭐죠? 그쵸? 이런 왔다 갔다를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이게 다 동시에 여기 못 들어가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방이 넓으면 뭐가 좋다?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비효율적인 행동을 안 해도 된다. 그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뭐 실제로 속도가 빨라지기보다는 같은 말이긴 한데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를 하면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램은 밀리면 어떻게 된다? 결과적으로 속도가 빨라진다. 왜 그런다? 이런 궁성맞은 짓을 안 해도 돼서.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현대 이제 컴퓨터 구조는 다 이렇게 생깁니다. 잘 보세요. 여기 컴퓨터가 있고
여기 뭐 하드디스크 있고, 하드디스크. 얘가 용량이 제일 크고 느립니다. 그 다음 뭐 있다? 램이 있다. 램. 그 다음 뭐 있다? 이쯤에 이제 CPU가 있습니다. CPU.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막 L3 캐시 메모리, L2 캐시 메모리, 뭐 L1 캐시 메모리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도 다 메모리입니다. 근데 이런 걸 왜 들까요? 잘 보세요. 예를 들어 프로그램에서 어떤 걸 이제 켰습니다. 내가 이런 프로그램 켰어요. 실행했습니다. 그럼 로직을 다 여기다 이제 올리는 건 아니고 핵심적인 부분만 얘도 살짝 올라가겠죠. 한 이 정도만. 그쵸? 근데 원래는 램이랑 얘랑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죠. 그쵸? 근데 램과 CPU 속도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은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서칭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게임 한다던가 그런 거 있죠. 그쵸? 자,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예를 들어 뭐 데이터라던가 그런 거를 운영체제가 잘 감시를 합니다. 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다가 이제 운영체제에서 잘 보니까 얘에서 어떤 이 부분을 근데 이 로직 중에서도 이 부분을 사용자가 많이 사용해요. 엄청나게. 이렇게 엄청나게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운영체제가 딱 판단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를 차라리 얘랑 하지 말고 여기다 넣자. 그럼 뭐다? CPU가 데이터 찾을 때 이제 원래는 얘랑만 왔다 갔다 했는데 얘랑만 더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와중에도 더 많이 찾는 게 있어요. 자, 이 로직 안에서도 더 많이 찾는 게 있다? 그럼 여기, 그럼 여기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로 올라갈수록 좋아지는 건 뭐냐? 속도가 아득히 빨라진다. 얘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얘랑 하는 게 더 빠르고 얘랑 하는 게 더 빠르고 얘랑 하는 게 더 빠르다. 그런 겁니다. 그럼 저장 용량은 아득히 적어지는 거고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름을 이제 물어보면요. 여러분이 뭐 연산할 필요 없이 0.1초 만에 대답할 수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기 안에 있는 건요, CPU가 정말 초고속으로 연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사실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대체 제가 이거 왜 설명할까요, 이거를? 램에 대해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램을 왜 배웠을까요? 제가 이거 설명하는 이유가 대체 궁금하시지 않나요? 갑자기 뜬금없이 시원하 하다가 램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뭐 컴퓨터 조립 이런 구조 배운 것도 아니고 안 그런가요? 자, 우리는 지금 시언어를 배웠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변수 만들고 함수 만들고 구조체 만들고 그런 것들 다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 램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램 안에서. 그리고 이 램을 효율적으로 써야 될까요? 아니면 여유롭게 써야 될까요? 자, 여러분 뭐 컴퓨터가 늘어진다 이런 얘기들 있죠. 램 같은 경우는요, 용량이 적은데 사람들이 동시에 프로그램을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 하나하나당 램이 이제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여유롭게 쓰면 안 돼요. 이 프로그래밍 언어도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해야지 나중에 배울 시언어 포인터나 그런 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포인터 할 때 보면요, 아, 이래서 이걸 램을 배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일단은 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선 한번 끊을게요.